안녕하세요. 낭독다방입니다. 오늘은 향기와 뇌라는 주제로 향기가 우리의 뇌에서 어떻게 처리되고 감정과 기억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뇌의 기능 편입니다. 세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릴 건데요. 하나는 뇌가 반응하는 향기, 두 번째는 마음의 기술 책에서 설명하는 뇌의 기능, 세 번째는 불안한 마음을 극복하려는 노력을 한 사례의 순서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 속에 있는 엄마와 딸에게서 어떤 향기가 나나요? 저는 가을날 마른 낙엽의 냄새, 흙의 냄새, 아이에게 나는 싱그러운 오이 숙살 냄새, 엄마의 뺨에 흘러내린 머리카락과 엄마의 살 냄새, 바람의 냄새, 그리움이란 이름을 가진 그런 향기가 느껴집니다. 또 있죠. 이런 건 어때요? 비 오는 날 헌채방에서 나던 젖은 나무의 냄새가 제 기억에 있습니다. 책들이, 종이들이 자연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웅성거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헌책방에 서서 책을 보던 그의 목덜미에서 새콤달콤한 레몬 향기가 났습니다. 그리고 그 목덜미를 살짝 깨물고 싶었던 충동도 기억에 났습니다. 이렇게 우리 몸은 아주 빠르게 반응합니다. 그 짧은 찰나, 뇌 안에서는 수많은 신경회로가 조용히 깨어나죠. 향기는 단지 냄새가 아닙니다. 기억을 소환하고 감정을 흔들며 때로는 무의식의 아주 깊은 곳까지 닿는 다리이기도 합니다. 가장 먼저 후각구가 반응합니다. 후각구는 olfactory bulb라고 하는데요. 이 후각구는 공기 속의 향기 입자가 코 속의 후각세포에 닿으면 그 정보는 뇌 앞쪽에 있는 후각구로 전달됩니다. 이 후각구는 감정과 기억을 담당하는 뇌의 깊은 곳과 연결되어 있어서 향기는 곧바로 우리 마음속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 다음 도착지는 편도체입니다. 이곳은 감정을 빠르게 처리하는 감정의 중추이고요. 향기는 여기에서 위험인지 또는 안정감, 위험인지 또는 안정감이라는 형태로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향기는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어떤 향기는 조용한 위로를 주죠. 그리고 기억의 창고인 해마, 히포캄푸스라고 하는데요. 향기 정보가 흘러들어갑니다. 해마는 지나간 기억을 저장하고 연결하는 곳이에요. 어릴 적 들판에서 맡았던 풀내음, 사랑하는 이가 쓰던 향수 냄새, 향기는 종종 오래된 기억을 꺼내는 열쇠가 됩니다. 이처럼 우리의 뇌는 후각, 감정, 기억이 서로 연결된 하나의 생태계처럼 작용됩니다. 향기 하나가 우리의 기분을 바꾸고 때로는 감정의 흐름을 정리해 주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향기는 때때로 말보다 더 깊이 마음을 움직이기도 합니다.
자, 마음의 기술이란 책이 있습니다. 마음의 기술에서 1장 뇌의 기능편을 제가 한번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뇌는 마음의 공장이다. 우리의 마음, 감정, 생각은 모두 뇌라는 공장에서 만들어집니다. 뇌는 단순히 생각만 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을 느끼고 어떻게 반응하며 어떤 행동을 반복하는지까지 이 뇌가 지휘합니다. 이 공장은 크게 세 부서로 나뉘는데 각각의 부서는 특별한 역할을 맡고 있죠. 자, 뇌의 세 가지 주요 부서. 우리 이 세 가지 주요 부서는 앞으로도 계속 나올 거고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니까 저와 함께 외워보기로 하죠. 저는 이렇게 외웠습니다. 변, 편, 기라고요. 변은 변연계, 편은 편도체, 기는 기저핵. 자, 변연계, 림빅 시스템이라고 하는데요. 변연계는 감정의 중심부입니다. 변연계는 우리 뇌의 감정 담당 부서입니다. 이곳에서 기쁨, 슬픔, 두려움, 분노 같은 감정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아주 오래된 구조고요. 인간이 동물처럼 본능적으로 반응하던 시절부터 존재했어요. 이 변연계 덕분에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아마 인간과 동물을 구분하는 그러한 것이 이 변연계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인간은 느낄 수 있지요. 희노애락 감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변연계는 감정을 다루는 기관들을 모아놓은 부서인데 그 안에 중요한 친구들이 몇 명 있습니다. 편도체, 변편기에서 편입니다. 편도체. 편도체는 우리가 아미그달라라고 하는데요. 이 편도체는 감정 경보기입니다. 삐용삐용삐용 하는 편도체는 감정적인 경보 시스템입니다. 요즘 신경학자들 중에서는요, 인간의 감정은 딱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고통과 고통스럽지 않은 것, 이렇게 둘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편도체가 하는 일이 생명의 위험에 직접 반응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듯합니다. 특히 위험하거나 무서운 상황에서 빠르게 위험해 라고 알려줍니다. 이 편도체에서요. 가령 갑자기 큰 개가 왕왕 짖으면서 나에게 달려온다면 무서워 하는 반응은 편도체의 작용입니다. 이 친구는 생존에 아주 중요하지만은 너무 민감하게 작동할 경우에는 늘 불안하거나 과민 반응을 보이게 되죠.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불안장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PTSD라고 하죠. 그런 경우 편도체가 지나치게 활성화되어 있어서 그런 거라고 합니다. 자, 세 번째는 기저핵입니다. 바살 강길리아라고 하는데요. 기저핵은 습관의 조정자입니다. 기저핵은 우리가 자주 반복하는 행동을 자동화시켜주는 기관입니다. 처음 자전거를 배울 때는 힘들지만 익숙해지면 저절로 타게 되죠. 그건 기저핵이 그 행동을 습관화해서 자동 반응으로 바꿔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기저핵은 어떤 구조물 같은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저핵은 우리가 생각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것들을 관장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습관이든 나쁜 습관이든 기저핵에 저장되면 그게 무의식적으로 반복되는 거죠. 그렇다면은
감정과 행동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우리의 그 두려움의 뇌는 이렇게 작동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큰 개가 짖으면서 나에게 달려든다든지 멧돼지가 꽥꽥 소리지면서 달려오는 소리가 들린다. 또는 누가 무서운 아저씨가 큰 소리로 화를 내면서 나에게 위협을 가한다. 그렇다면은 그 감각 정보가 뇌로 전달이 되고요. 편도체가 즉각 반응하면서 위험하다고 감정적으로 경고하고 또 변형계 전체가 이 감정에 함께 반응하고 기저핵은 과거에 비슷한 상황에서 했던 행동을 끄집어냅니다. 우리는 거의 자동적으로 무서워서 그 자리에 얼어붙든가 방어할 무기를 찾던가 도망가야겠다 출구를 찾던가 하는 행동을 하게 되죠. 예를 들어서 누군가 나에게 화를 낼 때마다 무조건 움츠러드는 사람은 편도체가 그 상황을 위험이라고 판단하고 기저핵이 예전에 움츠렀던 반응을 다시 꺼내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의 기술에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감정은 저절로 일어나는 것이고요. 행동은 훈련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뇌는 감정을 자동으로 일으킵니다. 이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하지만 어떻게 반응할지, 어떤 행동을 선택할지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감정은 편도체나 변형계가 알아서 합니다. 하지만 감정에 휩쓸려 행동하는 건 기저핵이 저장한 습관의 힘입니다. 그러니 마음을 훈련한다는 것은 결국 뇌의 사용 습관을 바꾸는 일이기도 하죠. 그렇다면 마음을 훈련하면 어떤 것들이 바뀔까요? 마음의 기술이란 결국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감정은 자동이지만 반응은 선택이다. 이 책에서는 우리가 스스로를 조절하고 더 나은 반응을 선택할 수 있게 훈련된 뇌로 변화하는 과정을 알려줍니다. 즉, 감정에 끌려가는 삶에서 감정을 이해하고 다스리는 삶으로 옮겨가는 것이죠. 자, 정리해 볼까요? 우리 변편기, 변연계는 감정을 느끼게 해주는 뇌의 감정 중심부라고 말했습니다. 편도체는 위험 감지를 담당하는 감정경보센터라고 말했습니다. 기저핵은 자주 반복된 행동을 자동화하는 습관 저장소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 세 가지 우리 꼭 기억하기로 해요. 이 세 가지가 함께 작동해서 감정, 기억, 반응, 감기반, 감정, 기억, 반응의 고리를 만듭니다. 우리가 마음을 잘 다스리려면 이 고리에서 벗어나 의식적인 선택을 훈련해야 합니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사연 하나 여러분들이 보내주면 좋겠지만 없어서 제가 한번 꾸며봤습니다. 어느 김대리의 사연입니다. 그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라고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어느 날 직장 회의 시간 팀장이 큰 소리로 저를 질책했습니다. 왜 또 실수한 거야? 정신 안 차려? 순간 머리가 하얘졌고 심장은 터질 듯 뛰었어요. 아무 말도 못한 채 고개만 푹 숙였습니다. 그날 이후 비슷한 상황만 되어도 손에 땀이 나고 목이 막히고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회의가 다가오면 밤잠을 설쳤고 조금만 큰 목소리에도 몸이 얼어붙곤 했죠. 이때 제 뇌 안에서 벌어진 일은 그 당시 편도체가 먼저 반응했습니다. 크게 받는 상황을 위험이라고 판단한 것이죠. 이전에도 아버지에게 크게 혼난 기억이 반복되며 편도체는 이미 이 상황을 생존 위협으로 저장해둔 상태였던 겁니다. 그 다음 변형계가 작동했습니다.
수치심, 무력감, 두려움 같은 감정이 한꺼번에 올라왔고 이 감정들은 온몸에 퍼졌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저핵이 자동으로 반응을 꺼내들었습니다. 움츠리기, 말하지 않기, 고개 숙이기는 과거에 반복되어 자동화된 반응이었습니다. 저는 뇌가 시키는 대로 그저 반응했던 거죠. 변화는 감정을 훈련하면서 시작됐습니다. 몇 달 후 우연히 심리학책에서 편도체와 기저핵의 작용을 읽게 되었습니다. 감정은 자동이지만 반응은 선택이다. 그 한 문장이 마음에 남았고 그때부터 작은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회의 전에 마음 챙김 호흡을 했고 거울 앞에서 괜찮아, 실수해도 죽지 않아 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일부러 팀장과 짧은 대화를 시도했고 그 안에서 작은 성공을 경험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여전히 무서웠지만 그럴수록 의식적으로 다르게 반응하려고 노력했죠. 그 결과 편도체는 점점 덜 민감하게 반응했고 기저핵에는 새로운 습관들, 고개 들기, 또박또박 말하기, 반론하기가 조금씩 저장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회의 시간에도 불안해도 숨을 고르고 말을 꺼낼 수 있습니다. 누군가 목소리를 높여도 예전처럼 얼어붙지 않아요. 아, 뇌가 또 자동 반응을 하려는구나 하고 한 발 물러설 수 있는 힘이 생겼습니다. 이런 경험은 뇌가 감정과 행동을 자동으로 처리하는 기계가 아니라 훈련과 반복으로 변화 가능한 유연한 존재임을 보여줍니다. 마음의 기술이 말하는 뇌의 이 세 부서, 변연계, 편도체, 기저핵이 만들어낸 감정, 기억, 반응의 고리를 나는 조금씩 다시 쓰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사연을 써봤는데요. 저에게도 좀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전에 다른 사람이 저를 크게 오해했습니다. 오해하고 비난하고 했을 때 저는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났었습니다. 그때 화가 나서 다른 사람에게 그 화를 돌려주지는 못했고요. 그 화를 저 자신에게 퍼부었습니다. 그러니까 내 몸에다 화를 낸 겁니다. 막 몸을 돌보지 않고요. 오히려 제 몸을 막 괴롭혔습니다. 그러니까 건강이 나빠졌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참 어리석은 행동이었습니다. 그때는 알지 못했죠. 부정적인 생각은 부정적인 행동을 부르고 그렇게 부정적인 행동이 쌓이니까 잠시도 행복한 순간이 없었어요. 참 외롭다라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지금 알게 된 걸 그때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을까 후회를 하곤 합니다. 당신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이 메일 vivasks61 gmail.com으로 우리가 다 같이 함께 나누면 좋을 당신의 이야기를 보내주세요. 네, 여기까지가 향기여행 시리즈의 첫 번째 이야기, 뇌의 기능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습관의 뇌로 이어지겠습니다. 향기와 습관, 그리고 우리가 반복적으로 느끼는 감정의 연결을 이야기할게요. 감사합니다. 여기는 마음의 온도를 살짝 높여주는 낭독다방이었습니다.